밤 8시 육사생도로 태어나기 위해 가입교생들이 태능천에 모였습니다. 1중대 2소대 2분대 김지연 생도. 태능천 의식을 위해 선배들이 미리 깨놓은 태능천은 영하 10도의 기온에 다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육사생도라면 누구나 이곳에 몸을 담그고 사관생도로 거듭나는 곳. 이곳 태능천 의식은 새끼사자라 불리는 생도들에게 육사의 명예와 전통을 나누어주는 자리입니다. 사실이며 생활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그대들은 이제 육사 명예의 전통과 맥을 이어나가야 할 주체가 된 것이다. 육사의 명예와 국가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내려다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 새끼 사자가 될 각오로 태능천에 몸을 담근 김지연 생도. 육사 생도가 되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이들은 지금 자신과의 한판 승부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13일 온 가족이 새벽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원사는 말없이 여느 날보다 서둘러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육사 가입교를 위해 김원사의 막내딸 지연이가 집을 떠나는 날. 엄마는 육사 진학을 수없이 말렸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엄마마저 꼼짝 못하게 만든 건 지연이의 똑 부러지는 생각이었습니다. 육사 선택하는 동기가 되게 많거든요. 먼저 명문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전 명문이 되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동직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면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친구, 내 편인 친구,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 꿈을 갖고 있잖아요. 야망 같은 거. 근데 그게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치리라. 막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빠가 군인이시기 때문에요. 군인 정신을 계승해서 그 뒤를 잇겠다는 거. 그거. 직업 군인인 아버지의 뒤를 잇고 싶었던 지연이. 육사 진학은 지연이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높은 수능 성적을 받고 육사를 선택했을 때 아버지는 그런 딸이 내심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인들 사이에서 지옥 훈련이라고 알려진 기초군사 훈련을 혼자 견뎌내야 할 지연이. 이날 김원사는 딸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 교육대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입고 온 옷을 벗을 때부터 얼차례가 쏟아집니다. 275명의 가입교생 가운데 여생도는 25명. 여자라고 봐주는 일은 처음부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 몇 번의 얼차례에 지연이의 손놀림이 달라집니다. 육사에서의 첫 식사 시간. 밥 먹을 때도 육사 생도의 품위와 절도에 따라 가입교 동안만큼은 즉각 식사를 해야 합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즉각 식사에 지연이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지연이가 육사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김원사는 부쩍 축하 인사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기질을 타고나서 잘할 거야.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25년간 근무해온 김원사이기에 군인의 길을 택한 딸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군인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원사는 막내딸을 육사에 보내고 요즘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초군사훈련은 강도가 더해갑니다. 총을 들고 군가를 부르는 일은 언제쯤 익숙해질는지 지연이는 이를 악물고 훈련을 견딥니다. 백병전에서 적과 싸우는 전술을 배우는 총검술 시간. 어색하던 동작이 제법 자리를 잡아갑니다. 틈틈이 17가지 동작을 외우며 남자 생도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기초군사훈련. 훈련 이외에 다른 생각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육사의 시험 보는 방식은 특이합니다. 무감독으로 치르는 이른바 명예시험입니다. 명예와 신의를 존중하는 육사생도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육사의 전통을 지연이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갑니다. 가 입교 기간 신입생도들은 기초군사훈련과 함께 장교가 되기 위한 인성교육을 받습니다.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휘 통솔력을 배워 정신무장을 하는 인성교육은 기초군사훈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단검질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명예심을 배양하여 정예 엘리트 장교가 되는 그 첫걸음입니다. 아울러 훈육관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이는 스스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부모님께서 보시면 무척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훈련이 저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모하게 했습니다. 예복도 입어보았습니다. 지금 제 책상 오른쪽 편에 액자에 끼워진 채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얼마 후 진정한 제 모습이 될 걸 생각하니까 훈련을 무사히 마쳐야겠다. 좀 더 열심히 이겨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육사에서 막내딸 지연이 옷이 도착하던 날 새로 사입힌 옷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내복도 안 입다가 사서 입혀보내고 다 왔고 뭐. 갑자기 남들 다 하는 걸 입는데 입지도 않고 다 가지고 왔네. 세상에. 다 나오잖아. 막내딸을 떠나보낸 후 어머니는 틈만 나면 지연이 방을 찾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게 흐르는지 어머니는 어서 5주가 흐르기만을 기다립니다. 기초군사훈련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총검술에서 사격까지 갈수록 더 힘든 과정입니다. 나는 사격 동기와 불행에 의해서만 사격하겠다. 3주째가 되면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에게는 사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백발백중이어야 하는데 아직은 총탄이 표적을 빗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격발 자세 불량입니다. 그거 한 발. 마음 같아서는 백발백중인데 이번에도 얼차례를 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뒤로 돌아. 저기 앉아.
108, 100중 9를 실시하면서 시동을 합니다. 앞으로 갓! 108, 100중, 108, 100중, 108, 100중, 108, 100중. 이날도 사격보다는 오히려 얼차례를 더 오랫동안 받은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단잠을 깨는 비상훈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이렌이 울린 후 10분 이내에 완전 군장을 갖추고 출동해야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뛰는 야간 구보는 그 어떤 훈련보다 곱절은 힘든 일입니다. 5km 뛰어야 돼. 완전 군장의 무게에 짓눌려 지연이는 자꾸만 몸이 앞으로 숙여집니다. 훈련이 힘들어지면서 가입교 후 3명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여학생도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272명. 목소리 크게 안 달았어. 예! 꽉 깨물어. 시선 들어. 김지현 시선 들어. 예, 김지 여학생도. 하나. 복자. 둘. 올려. 자세. 올려. 자세. 올려. 자세. 올려. 자세. 여기서 끌어. 목소리 안 내. 자세. 자세. 목소리 안 내. 자세. 자세. 이번에는 자세 불량으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얼차례를 견디는 동안 생도들은 그 어떤 극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김지현. 예, 김지 여학생도. 아버지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훈련을 받는 동안 아버지가 군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채찍입니다.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다. 잘 보여? 잘 보니까 뭐가 집 떠나온 지 24일째. 부모님 이야기만 나와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 얼굴 속에 부모님 얼굴 안 보이나? 어버이연애 공과 시작. 하나, 둘, 셋, 넷.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질수록 지연이는 울지 않으려고 더 독하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진자리 많은 자리 가라니시며 소말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훈련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기로 자신과 단단히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이의 은혜는 하이없어라. 비상훈련이 끝났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눈을 감고 앞사람을 따라 걷게 합니다. 눈을 뜨지 말라는 선배 말이니 눈도 뜰 수 없는 일.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격려 방문을 온 것입니다. 선배들이 사온 빵을 먹으면서도 지연이는 내내 선배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선배들은 19년 동안 꿈꿔온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꼭 같은 모습으로 이중대 행도님들 만났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첫 인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13,738번 김지연 생도. 이 모든 것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을 들어가면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30년 만에 한파가 몰아쳤던 날씨는 생도들에게 또 하나의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체력 소모가 많은 각계 전투.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적의 사격을 피해가며 접근해 적을 섬멸하는 전술입니다. 기초 군사훈련에서 배운 모든 전술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고된 훈련입니다. 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의 적과 싸우는 각계 전투는 훈련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뛰고 구르는 동안 눈사람이 돼버리지만 몸은 금세 땀으로 뒤범벅이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각계 전투. 지연이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을 거치면서 생도들 사이에는 저절로 동기애가 생깁니다. 꼴찌로 포복해오는 지연이를 위해 동기생들은 격려를 보냅니다. 체력의 한계와 맞서 싸우며 정신력으로 무장되는 군인의 길. 지연이는 조금씩 육사 생도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5km 구보를 하면서 기초군사 훈련도 막바지에 이릅니다. 한 명의 낙오도 없이 함께 뛰면서 부대원들은 하나가 됩니다. 체력을 요구하는 5km 구보는 여자 생도에게 가장 힘든 일. 지연이는 힘차게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와 함성의 의지에서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지연이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신력 하나로 달려온 5km. 강제구 소령 동상이 보이면 이제 5km 구보도 끝이 보입니다. 지연이 소대에서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구보를 마쳤습니다. 완전군장 구보를 완주한 지연이까지 3명의 여생도들을 동기생들은 행가래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해낸 제 자신이 무척 대견스럽습니다. 가입교 과정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리고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25년간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고 계신 아버지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제구의식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관생도의 신조를 몸으로 실천한 고 강제구 소령을 기리는 자리. 제구 정신을 계승하고 밝히기 위해 촛불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 생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납니다. (1965년) 월남전 참전을 위한 교육훈련 도중 부하의 실수로 떨어진 수류탄에 몸을 던져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한
고 강제구 소령. 고 강제구 소령의 동상을 돌면서 생도들은 참 군인의 정신에 눈뜨게 됩니다. 육사 생도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다시 후배들에게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재고 정신을 가슴속에 새기는 것으로 기초 군사 훈련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얼차례하고 사격 솜씨는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얼차례 진짜 많이. 그날 밤 지연이는 모처럼 같은 방을 쓰는 생도들과 밤늦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주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지만 훈련의 긴장감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야기할 여유조차 없었던 생도들. 기초 군사 훈련은 몸에도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투화 못 쓰는 애들은 다발사고. 선 봐봐. 물만 봐봐. 진짜 건강하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엄마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했잖아. 먹을 거 잔뜩 싸운다는 얘기 듣고 준비하고 있어. 먼저 빵에다가 딸기잼 잔뜩 발라가지고. 나도. 더벅머리 때문에 사자머리라는 별명을 얻은 지연이. 이제 생도들끼리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서로 통하는 게 생겼습니다. 꿈에서도 먹다가 깨고. 나도. 나팔 소리에 먹다가 그거 못 먹었는데 이러면서 아쉬워서 깨잖아. 먹고 싶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건빵에 딸기잼 발라가지고. 맞아. 제발 건빵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입학식을 하루 앞둔 날 밤, 지연이는 모처럼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입학식 날, 막내딸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님은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당당한 육사 생도가 된 61기 신입 생도들. 그 속에는 예복을 입은 김지연 생도도 있었습니다. 275명의 합격자 가운데 입학생은 모두 271명, 4명이 중도 포기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딘가에 앉아있을 지연이를 생각하며 생도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의젓한 화랑의 후에 사관생도로서 청백대열의 자리에 섰습니다. 가입교 당시에 뜬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연이. 지연이는 육사 61기 김지연 생도로 거듭난 것입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지연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벌써부터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어디 갔어? 제일 먼저 지연이를 알아본 건 아버지였습니다. 군인이라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도 오늘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2002년 2월 24일부로 육군사령교 신생 입학을 명받았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관생도가 된 막내딸에게 부모님의 첫마디는 장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지옥훈련이라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던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도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부모님 앞에서 쏟아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고 싶었던 지연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참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육사 61기 김지연 생도.
그는 꿈을 향해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입양도 출산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진 아이들 중에서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이는 모두 5만여 명. 입양도 이제 그리 특별한 일로만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장애아를 입양하겠다는 부모도 거의 없고 또 입양한 아이에게서 장애가 발견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일도 없질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주련 씨 부부는 입양한 지 6개월 만에 중증 뇌성마비로 판명된 딸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와 딸 아영이의 이야기입니다. 아영이는 지난달 첫돌을 맞은 이제 만 13개월 된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하지만 아영이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옹알이를 하며 엄마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지금 아영이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목청껏 울며 엄마를 찾는 일뿐입니다. 아영이 일어났어. 왜요? 엄마 안아줄게. 아영이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신주련 씨밖에 없습니다. 신주련 씨는 아영이가 생후 1개월이던 지난해 3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아영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영이는 다른 아기들보다 자주 우유를 타먹여야 합니다. 아영이는 우유병을 제대로 빨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제 양을 먹지 못합니다. 이유식을 시작한 지 5달째. 아영이는 아직 이유식을 넘기지 못합니다. 혀가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있는 건 혀뿐만이 아닙니다. 팔도 다리도 굳어있고 작은 손은 늘 오므라져 있습니다. 성장 발달도 느립니다. 13개월이 된 아영이의 행동과 지능은 이제 겨우 생후 3개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영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뇌기형 탓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아영이 엄마는 물론 위탁모도 아영이가 뇌성마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위탁모가 이렇게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얘는요 되게 많이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많이 보채고 안 누워 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왔는데 밤새도록 울고 예민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면요 아기들은 이렇게 푹 안기는 맛이 있거든요. 잔다든지 일할 때도. 근데 얘는 막 이렇게 나무 판때기처럼 이렇게 뻣뻣하고 그다음에 눈도 이렇게 안으로 몰리는 사시 증상이 있고. 아영이의 증상을 알게 된 건 입양 6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10월 병원 검사 결과 아영이는 좌뇌의 세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좌뇌와 우뇌 사이를 가로막는 막도 형성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34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 몸이 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아영이. 그 아영이에게 전형적인 뇌성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전에 사는 아영이네는 모두 5 식구입니다. 이모 모시러 갔다 온다. 아빠 전순걸 씨와 엄마 신주련 씨는 아영이를 입양하기 전에 언니 하영이를 98년 가을 입양했습니다. 하영이는 올해 3살로 집안의 귀염둥이가 됐습니다. 아가 병원에 가야지. 맏아들 현찬이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됩니다. 딸 2에 아들 1. 세 자녀를 얻은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그렇게 이들은 가족이 됐습니다.
혼자서는 작게 몸을 뒤척이는 일조차 못하는 아영이를 막내로 받아들이면서 신주련 씨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할 때에도 엄마는 늘 아영이를 업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아영이에게만 매달려 사는 셈입니다. 아영이가 뇌성마비라는 것을 알게 된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신주련 씨는 울며 보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린 딸에게 다가올 미래가 엄마에겐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서 이제 방에 들어가고 막 이불 덮어쓰고 울기도 하고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니까 그때는 막 그러고 금방 이제 또 좋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얘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무 치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가도 또 금방 하루에도 12번도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동안은 거의 신랑하고 이제 얘기도 못 했죠. 그냥 서로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신주련 씨가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건 남편 덕분입니다. 지난 87년 고아원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만난 남편 전순걸 씨. 처음 아영이의 증상을 알고 난 후 남편은 한때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서울로 대전으로 아영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영이를 평생 치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월 200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다시 직장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다시 취직한 지금은 아영이에게 매달려 있는 아내를 대신해 퇴근길마다 장 보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아빠 얘기하지. 아빠 까져서 왔는데. 아빠 뽀 한 번 하고. 뽀 한 번 하고. 아이고. 처음 하영이와 아영이를 입양한 것도 남편의 동조와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고아원과 재활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되도록 많은 아이를 입양해 키우자 결심했던 부부. 그러나 지금 이들에겐 아영이를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소망 하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랬어? 특히 엄마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맏아들 현찬입니다. 현찬이도 입양돼 온 아영이와 하영이를 동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찬이는 요즘 두 동생을 잘 돌보면서 오빠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니 하영이의 재롱은 아영이를 언제나 기쁘게 합니다. 손 누구 손이 커? 아우 떨어진다. 길바닥이니까 할 수 없어. 아영아, 자니. 월요일마다 아영이를 데리고 대전 유성의 한 재활의원을 찾아가는 것은 신주련 씨의 중요한 한 주일 일과입니다. 뇌성마비의 경우 뇌 성장이 끝나는 생후 36개월 전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6개월 전에 치료를 받으면 90% 정도는 정상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엄마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13개월 된 아영이에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영이는 이곳에서 여러 종류의 치료를 받습니다. 제대로 앉고 서기 위해 허리와 배에 힘을 길러주는 치료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먹쥔 손을 펴는 데는 소리나는 장난감을 이용합니다. 뭐 반짝거리는 자동차. 손으로 장난감을 누르게 하면서 손 근육을 발달시키는 방법입니다. 물건을 만지고 줄을 잡는 간단한 일을 위해서도 아영이는 힘든 싸움을 벌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잡았어?
골반 잡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아영이에게 주어진 치료 시간은 일주일에 단 50분. 전문가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얘는요,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그 지방에는 특히 더 힘든 게요. 재활 시설들이요, 다 고정돼가 있는데 이런 내성마비 애들은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거의 치료를 받잖아요. 이게 완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계속 태어나고 기존에 있던 애들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새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갈 애들은요, 치료할 수 있는 기관들이 별로 없어요. 한 번만 더 하자. 너무 안으로 넣지 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입원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영이의 치료는 주로 엄마 아빠의 몫입니다. 아영아, 옳지.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소리. 병원과 재활기관에서 배운 치료 방법을 이용해 부모는 저녁이면 아영이의 치료에 매달립니다. 옳지. 고개도. 자, 손 딱 쥐고, 자, 힘주고. 자, 가봐, 힘주고. 2달 전만 해도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아영이. 힘이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아영이는 목을 빳빳이 들고 앞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손 이렇게 빼야지. 옳지. 이제 이쪽. 옳지. 잘 가네 그래도. 왜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자. 당연하고 쉬운 것인 줄만 알았던 한 발 한 걸음. 이 손 한 개 뺐거든 지금. 이 손 이제 빼려고. 그걸 위해 아영이는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몸과 사투를 벌입니다. 8kg밖에 나가지 않는 가냘픈 몸. 그 가는 팔 하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영이에겐 세상을 들어올리는 일보다 더 힘겹습니다. 빼면 되지. 옳지. 응? 엄마 가르쳐줬지? 야, 이춤 좋다. 일단 기억해. 이게 저희들이 치료를 한번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부모로서. 뭔가 어떤 그런 희망이 없다면 아이 치료하는데 포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나 집사람이나 지금은 걷지 못하고 지금은 뭐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못한다 할지언정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하은이 엄마도 먼저 와 있어. 오늘 신주련 씨는 하영이, 아영이와 함께 태은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오늘 입양 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개 입양한 대전 인근의 부모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공식 모임은 석 달에 한 번이지만 입양 부모들은 이렇게 수시로 모여 서로의 이야기와 어려움을 공유합니다. 이 자리엔 입양된 아이들도 함께합니다. 지금 올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정상은 아닙니다. 또한 아이들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채기를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얘 입양하고 나서 얘 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원봉사자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입양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 온단 말이야. 신주련 씨도 모임에 오면 아영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습니다. 사실 신주련 씨에게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만큼이나 힘들었던 건 아이를 입양기관에 돌려주라던 얘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아영이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영이도 이렇게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쟤도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쟤를 내가 잘 돌봐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면 쟤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만. 어디다 걸래? 여기다 걸쳐놓을게.
이거 입고 가요? 내일은 알았지? 현찬이의 중학교 입학식 날. 하지만 엄마는 아들의 입학식에 갈 수 없습니다. 주기도 넣어놔. 자, 이것도 넣어주세요. 아영이를 데리고 서울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휴가를 내고 아내와 아영이의 서울길에 동행했습니다. 얼마 전 받은 뇌 검사의 결과를 알아보고 어떻게든 입원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영이는 이곳에서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뒤집는 거 아니에요. 신주련 씨는 집에서의 치료가 늘 불안했습니다. 손 자꾸 움직이. 손 빼봐 이제 네가. 이렇게 제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입원하기 전 검사를 했을 때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는 아영이. 부모는 아영이의 뇌 상태가 조금이나마 호전됐으면 하고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 뇌실 옆에가 지금 그때 MRI가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네. 여기 이런 거.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옆에 조직이. 하지만 뇌의 발달 과정과 상태를 알려주는 뇌대사 혈류 검사 결과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섞으면서는 써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치료하는 것만이 아영이 앞에 놓여진 유일한 희망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병원은 입원 한 달이 지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할 정도로 병실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입원 치료는 몇 달 뒤에나 가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입원을 위해 아영이네는 일산에 있는 또 다른 종합병원에 찾았습니다. 여기 와서 그때 검사하셨고 재활 치료는 언제부터 받으신 거죠? 재활 치료는 하루라도 빨리 입원시키고 싶은 엄마의 마음 때문입니다. 홀트에 저기 예. 대전에 성세재활원이라고 거기서 성세재활원? 예. 월요일 날 한 번밖에 외래를 못 받거든. 집이 머니까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영이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고 다음 날 다시 대전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영이가 희망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아영이 엄마 신주련 씨는 쉽게 실망하지 않고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뇌성마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엄마 품으로 온 아영이. 그 힘겨운 날들의 끝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영이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영이에 대한 신주련 씨 부부의 끝없는 사랑. 그것은 바로 아영이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만여 명의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입원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입원 한 달 만에 병실에서 내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치료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피플 세상 속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